여러분들 그냥 요즘 유튜브 보시면은 하락 얘기하는 유튜버들 뭐 한 대표적인 사적 있죠, 사적. 사적. 폭락사적? 홍락 사적 그분들이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슈가 안 그분들이 되죠. 예, 안 나오고 또 영상 올려봤자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시장이 이제 장난이 아니라 그분들이 2021년도에도 나와서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요 분위기가 2021년보다 정확하게 2배 좀 심각해요. 2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미친 집값 상승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그래프를 보여드릴 때가 언제냐. 7월 8일 정도였죠. 네네. 이렇게 0.24, 0.28. 약간 서울에서 지금 뭐 강남, 강도, 송파 정도가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거 조짐이 장난 아니다. 이거보다 2배, 3배 정도가 아마 더 퍼질 거다.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퍼질 거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이제 정확하게 2주 지났잖아요, 2주. 자, 이제 빨간색이 아닌 노란색 있죠? 여러분들 이거 잠깐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노란 색깔들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흰색에서 이 살색이 나오는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상승한다. 근데 노란색이 나오는 거는 폭등 조짐.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나오면 폭등이에요. 근데 이제 빨간색이 나올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광진구. 우리가 옛날에 광진구는 2, 3주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찐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광진구가 노란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넘어섰죠. 그 다음에 성동구. 그 다음에 강동구.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강남구나 이제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용산. 이렇게 움직이던 이 상승 흐름이 그렇죠. 이제 강동으로 넘어갔고요. 강동에서 이제 광진구까지 넘어왔어요. 이렇게 광진구. 그러니까 광진구하고 이제 강동이 포함된 거죠. 이 상승의 조짐이. 네. 그리고 요즘 어느 정도 상승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 데가 이제 동대문구. 그리고 이제 마포구. 마포구가 이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우회잖아요. 그쵸. 은평구 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평구 쪽에 여러분들 물건 사드리고 있는데 거의 끝났어요. 금매, 마지막 금매를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은평구도 이제 저희가 사드리고 다 나니까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분들 저렴하게 샀죠. 네. 네. 그렇죠. 원가 이하죠. 전세가 잘 안 나가서 그렇지. 전세도 그렇게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음. 그냥 꾸준히 나가요? 평균 이상 정도는 꾸준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평균 이상. 저희가 보통 왜 느낌이 제가 약하다고 하냐면 저희가 놓는 전세들은 한 달이면 다 나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2달, 3달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사람들 전세는 6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통 한 달 먹히거든요. 전세 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동작구. 저는 동작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그렇죠. 동작구도 흐름이 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지역들로 이제 점점 퍼지고 있다.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까지. 그 다음에 중랑구까지. 당연히 양천구, 영등포까지. 집값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상승이 아닌 폭등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종로구나 이제 강남구 위주로만 있다가 이게 점점 서울 전체적으로 퍼져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 자,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이게 색깔이. 이제 색깔이 바뀌겠죠? 더 이상 퍼질 수가 없잖아요. 25개 자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색깔이 바뀌겠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보게 되면 또 뉴스 장난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 강남 서초가 가장 이제 집값이 비싼 지역이고 가장 선도하는 가격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올해 우리 상반기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포의 아파트가 지금 50억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당 1억 원 넘었을 땐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이제는 평당 2억까지 지금 가는 상황이 놓여있다 보니까 지금 한마디로 국평 가격대가 지금 지붕이 뚫려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래 서초 반포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강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종로 그다음에 마포 성동 지역까지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가장 직전의 가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강남 서초는 일단은 뭐 신고가가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지만 강동구 같은 경우 고도 그라시움이 이전에 19억까지가 신고가였는데요. 이게 최근에 20억 1천만 원에 현재 거래가 됐고 이 고도 그라시움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아르테온이라든지 신규 단지들도 최근에는 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동반해서 다들 호가 자체가 현재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성동구나 이제 종로에 있는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에도 27억까지 거래가 됐던 것이 현재 30억까지, 그러니까 116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30억이 현재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뭐 강남 4구가 가장 좀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동구인데 여기까지도 이런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강동구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강남 4구 중에 가장 막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외곽으로 가격들이 확대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사람들도 강남이나 이렇게 중심지가 너무 비싸니까 외곽을 볼 때 어떤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느냐 하면 이 안에 호재라든지 개발 계획이라든지 사람들의 기대감이 큰 지역들로 본다라는 거죠. 특히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비지밸리라는 업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14개의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거의 10,000명 가까운 이제 신규의 이런 수요층들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최근에 JRP가 사옥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최근에 이제 9호선에 대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28년도에 개통에 대한 호재까지 갖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기대감들이 컸었는데 이걸 확 불을 지핀 게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러니까 최근에 뭐 다른 유튜버라든지 최근에 이 토론회를 가보면은 강동구 집값 상승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까지 송파까지만 가고 강동까지는 큰 영향이 없었다가 희한하게 그 둔천주공, 네. 둔천주공이 폭등을 하면서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고덕까지 이제 상승 네. 미치는. 그러니까 그렇죠. 고덕 어떻게 보면 둔천주공하고 고덕은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먼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게 둔천 같은 경우는 송파에 붙은 지역이고, 네. 이 둔천 이제 고덕동 고덕은 같은 경우는 하남 쪽 거의 하남이죠. 하남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전체가 같이 상승할 그렇죠. 정도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번지고 있다. 네. 산불처럼. 자, 홍꽃내님, 네, 강남이 제일 먼저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강남이 제일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송파가 집값이 또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초가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압구정이나 이런 데 개포 위주로 가다가 네네. 반포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반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압구정을 넘어섰어요. 새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 공급되다 보니까. 뭐 언베일리 같은 경우가 네. 50억을 찍었고, 그렇죠. 원펜타스도 그렇고. 네, 언펜타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한강변이기도 하고 새 아파트니까 그렇다 쳤는데 이제 안쪽에 네. 우리가 보통 반포동 같은 경우는 반포 지구에서도 반포동은 좀 특수 지역이었어요. 이제 뭐 잠원초등학교나 좀 반포중학교 있는 그쪽 위주로. 네. 그런데 잠원동은 조금 한 급 떨어졌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포하고 압구정동 사이에 껴있는 예, 지역이고. 잠원동은 네, 조금 네. 약간 아파트 단지들이 어수선했어요. 그쵸, 그쵸. 작은 단지가 작은 많아서 단지. 또 고속터미널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잠원동이 41억, 42억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라이브 할 때 제가 이제 반포동에 사니까 네. 저희 동네 주변이 30평대가 50억을 찍었으니까 이거 미쳤다. 이거는 오래 못 간다.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잠원동이 40억 이상을 찍어버리면 반포동하고 이제 균형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저지선이 옛날에 만들어집니다. 잠원동이 30억대고 네. 반포동이 50억대면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반포동이 내려오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잠원동이 쫓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서울의 현실이다. 그 반포동 지나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럼 다른 동네, 강동이라든지 이 동작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다른 동네 집값이 아파트 값이 좀 버텨주면 얘네 혼자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가 내려오고 다른 지역이 조금씩 올라오면 되는데 네. 이게 웬걸? 얘네는 얘네들을 도망가고 강동이나 이 동작구 쪽에 막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종로까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죠? 그다음에 성수동 이렇게까지가 이제 폭등 진원지였으면은 이게 지금 동작구, 반포, 그다음에 종로, 그다음에 강동까지 이렇게 간 거잖아요. 개포 당연히 포함되고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현재 영등포까지 양천구까지 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진구도 굉장히 폭등해 버렸어요. 네. 이렇게 이제 광진구 포함했어요. 거기다 이제 마포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죠? 이제 양천구 이제 포함하고 있고. 자, 제가 지금 빨갛게 칠한 게 최근에 많이 상승한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동네가 좀 덜 뛰었다. 자,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자, 강북구도 요만큼은 지금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평구도 이렇게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은평구도. 그리고 당연히 양천구 지금 지나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인 거고. 자, 그러면 다음 상승 지역은 어딜까? 이게 아까 말로 할 때는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드리니까 다음 쪽 어디가 뛰겠네? 다음 쪽 어디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왜? 지금 자연스럽게 이게 저기 아니에요. 건너뛰는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둔천주공이 뛰고 난 다음에 고덕으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영등포 뛰고 동작구 뛰고 나서 영등포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용산구 뛰고 나서 중구로 종로구로 간 거예요. 그죠? 마포구도 점점점 외곽으로 가고 있고. 자, 그다음에 광진구도 가고 있고, 광진구도 마찬가지. 서대문구도 마찬가지고 종로구에 붙어 있는 은평구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음. 네. 이걸 딱 보니까요. 비싸도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들은 이제 실수요나 이런 분들이 지금 중심지 쪽으로만 좀 비싸더라도 샀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똘똘한 채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똘똘한 채를 찾아서 들어온. 똘똘한 채 원하는 실수요자가 중심 위주로 샀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투자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됐다면은 사실 갭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북이나 노도강 지역들이 사실은 적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격 상승이 되지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아직 본격적인 투자 수요가 못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동대문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대문 구 안에서도 뭐 청량리에서 이제 이문희경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북진을 하더라도 좀 서서히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중심지에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사게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거고,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현금을 들고 다 살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강북이나 노원구나 이런 데에 한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팔고 똘똘한 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렇죠. 이게 노원구나 이런 건 강북구에 있는 건 잘 안 팔리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매로 조금 싸게 나가야죠. 특히 경기도나 분당에 있는 것들도 거래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럼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도 14억에 내놨다가 13억, 12억, 11억까지 낮춘 것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4억, 3, 4억 정도 낮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남이나 이런 중심 쪽에 높은 금액의 신고가를 찍으면서 거래가 되는 것들은 분명히 누군가는 어디를 팔고 들어왔을 수요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금매로 내놨을 때 그걸 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누가 돈을 벌겠냐 이거예요. 나는 14억, 15억까지 고점에 올라갔던 아파트가 금매로 10억 5천에 내놔요. 네. 그걸 10억 5천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분당이. 그렇죠. 그게. 근데 여기는 신고가 찍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당은 10억 5천에 거래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를 사야 되겠냐 이거예요. 금매로 내놓고 그러니까 사야죠. 저는 노원구를 팔고 사람들이 노원구 3개를 팔고 마포구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포구를 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럼 노원구를 어떻게 할까요? 싸게 던져요. 그걸 싸게 팔고 마포구를 신고가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구 어떻게 될까? 노원구. 노원구는 그걸 사야지 돈이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 노원구 쪽이 고점 대비 20%싼 금액의 물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팔고 이쪽으로 똘똘한 채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안 내놔요. 왜냐면 팔 이유가 없잖아. 더 싸게. 내가 고점을 봤는데 내가 왜 싸게 내나? 그리고 노원구 호재도 없는 게 아니잖아. 재건축 호재, 노후주 특별법 호재. 네. 호재가 있잖아요. 호재가 있는 지역 절대 싸게 안 팔잖아요. 그 공군이 싸게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러니까 그 호재에 있는 지역의 물건이 나오는 게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맞아요. 어쩌면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 끝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도봉구 저 끝에 있는 그런 거 말고 창동역이라든지 노원역이라든지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외곽 쪽 네. 그런 쪽의 금매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가격 상승이 자 지금 고점 대비 노원구 아파트가 75%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1년 몇 달 지나서 77%, 다음에 80%, 82% 이렇게 1년 동안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똘똘한 채를 사기 위해서 금매로 내놓고 여러 채 던져서 한 채를 사고 왜냐면 강남 쪽 중심지가 이렇게 오르니까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싸게 내놔서 빨리빨리 돌리는 물건들이 다 빠지고 나면 이게 순식간에 20%, 30% 순식간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원구도 그러니까 외곽에서도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것도 오르겠지라고 하는 얘기 정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강동이 이렇게 밑에 듯이 오르는 거는 네. 예전에는 강동을 던졌어요. 그렇죠. 이 중간에 송파나 강남에 똘똘한 채 사기 위해서 강남 사람들이 강동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던졌을 때 이제 그 물건이 다 소비되고 나니까 강동이 순식간에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동이 뛰기 시작하니까 강동 똘똘한 채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강동을 사기 위해서 노원구를 던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서울의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기가 노원구는 아직 고점 대비 75%니까 뭐 내년 되면 80% 되겠네. 85%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볼까 하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노원구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똘똘한 채를 지금 사기 위해서 외곽을 던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분당도 그래요. 일산도 그렇고 던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팔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던지는 게 다 거래가 되고 왜냐면 이 던지는 걸 지금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경기도도 노원구도 이게 예전에는 이거 안 샀잖아요. 근데 지금 사기 시작했고 이게 팔리니까 똘똘한 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싸게. 그러니까 이 노원구에 있는 이것들을 던질 때 그거를 받든가 아니면 내가 거기 물건 가지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은 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지역에서 노원구 쪽으로 확대될 거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말고 투자를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원구나 이렇게 확대되는 그림이 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딱 마중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순식간에 뛰어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던지는 사람들은 물건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거 던지고 나면 남은 실수요자분들 원래 그냥 급하게 팔 필요 없는 분들 이런 물건들은 다 제 정상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음. 질문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성남 같은데 분당 같은 경우가 신도시 특별법 뭐 이것 때문에 뭐 선도지구 지정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호가가 선도 대상 지역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아파트들은 호가가 엄청 그러니까 뭐 실제 거래가 되냐 말 떠나서 호가가 막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성남이잖아요. 송파에서 가까운데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서 영등포구에 가까운 데가 광명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확대된다면 서울 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천구가 아니라 영등포구에 붙어 있는 광명, 그다음에 강남 송파에 붙어 있는 성남, 그다음에 판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신분당선이나 이런 걸로 교통망이 서울 접근성이 좋은 라인을 따라서 용인, 그다음에 GTX-A가 일부 개통이 된 최근에 일산 이런 지역들까지도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매수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데가 지금 제가 파랗게 표시된 데들이거든요. 이런 데는 서울에서 중심에 해당되는 1급지에 해당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지역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권대가 노원구까지 이렇게 확대될 거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노원구의 아파트보다는 광명 또는 하남, 그 다음에 성남 일대 구도심 같은 경우가 신규 아파트 가격대로 보면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위에보다는. 그럼 그런 데가 더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보낼 때 대학 보낼 때. 인서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당연히. 인서울이요? 아니에요. 그 얘기보다 그게 되게 사람 심리를 흔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인서울이 서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인서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성남 같은 경우도 판교 들렸다 분당 들렸다가 성남으로 가잖아요. 그쵸. 성남으로 바로 안 가요. 성남이 더 맞아요. 가까운데 살기 좋은 데가 판교가 있고 분당이 있고 성남이 있듯이. 근데 이제 판교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성남은 아니고 지금은 분당을 들어갈 시기인 거죠.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미 뭐 저기 광명 같은 경우도 저는 광명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명에 물량이 많아요. 앞으로 입주 나올 물량이. 네네. 근데 걔네들이 다 소비가 돼서 한 바퀴 돌아가면 그때 되게 좋아져요. 넓은 아파트 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이 서쪽에 판교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네네. 근데 그 지역이 대신 판교도 물량이 많을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입주 물량이 그렇죠. 많을 때. 근데 광명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광명은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좀 힘든 시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지역적인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것만 지나면 정말 좋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지역적인 특징만 잘 파악을 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저는 경기도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공권장님 말씀대로. 단지 경기도는 서울하고 좀 달라요. 인서울은 무조건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인서울 하면 저 도봉구 저 끝자락에 있는 것까지 뛰잖아요. 인서울. 근데 이제 그 바람 불 때는. 그래서 인서울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징을 잘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말씀대로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은 네네. 서울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바로 붙어 있는 데니까. 네, 뭐 이제 행정구역만 다르지 도로 하나 건너면은 바로 거기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취득세 완화는 언제 하려는지. 일부는 지금 계속해서 완화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과감한 정책을 펴지 않고 찔끔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신축만 해준다거나 뭐 6억 이하만 해준다거나 뭐 임대사업자를 해야만 해준 그러니까 조건을 자꾸 다는 거예요. 110 대책에서도 보면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 신축 같은 경우 6억 이하는 임대사업자 안 내도 주택수 제외해주고 취득세 감면해주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1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안 해준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단서만 빼면은 조금 괜찮은데 그 단서를 하나 달므로 인해서 얼마나 시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서를 왜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그거를 빨리 바꿔야 될 걸 안 바꾸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상승 조짐이 보입니다라고 저희가 얘기 안 했어요. 위에 글 써 있잖아요. 서울 지금 폭등 중. 서울에 폭등 조짐이 보여요. 이 폭등 조짐이 왜 보일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비정상. 그러니까 법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원래는 조금 더 빨리 회복해야 될 시장이 조금 늦어졌고 거기다 이제 그 늦어지니까 역시 공급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공급이 늦어지니까 수요가 한 번에 살아날 때 폭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도 적당히 공급도 적당히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거의 가장 큰 영향은 취득세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지는 언제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부 자체가 지금 정부하고 국회 자체가 지금 비정상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여소야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정책도 제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거를 저희가 보고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언제 화해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비정상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폭등 조짐이 전국적으로 한번 돌을 거다. 자, 그리고 이제 김나노님은 남산 아래 회원동, 명동, 필동은 한국 비버리 힐스가 될 거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산 아래는 한국 비버리 힐스가 될 거니까 빨리 선투자 해놓으세요. 굉장히 저렴할 때, 저희가 좀 저렴할 때 많이 사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2년 전, 3년 전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완전 외국인도 굉장히 바글바글하고 땅값 자체도 굉장히 많이 지금 회복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도심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장기 계획이 확정돼 있는데 그 남산 밑에 주거 지역들을 대상으로 여기를 하겠다라고 콱 집어놓은 데가 그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그 지역들이에요.